법이라는 거는 그 시대 정신을 담아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맞습니다. 본 겁니다. 이 법이 만들어질 때 그 좀 경위를 좀 알고 계시나요? 이 법이? 예전에 그 이해창 전 대선 후보 아들 병역 비리가 문제될 때 네. 아마 그때 이 조항이 아마 들어간 걸로 돼 있어요. 아마 예,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마 선진 민주국가에서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한번 좀 아시는 거 있어요? 입법례나 이런 거? 행위라고 딱 특정 짓지는 않았지만 그 일부 뭐 영국에서도 아까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사례했는데 예. 여기에서도 이제 유사한 품행이라고 해가지고 네. 허위사실 공포죄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사문화됐어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가 너무 논란이 돼가지고 거기는 또 이제 관습법이잖아요. 예, 그 불문법이잖아요. 그런 도 있는데 100년 동안 딱 한 건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과거에. 그만큼 그럼 지금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허위 사실에서는 형사적인 처벌이 아니라 비형사적인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사 아니면 정정보도로.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적인 어떤 그 비판. 그러니까 요거는 만들어질 때부터 태생이 잘못된 법이라고 좀 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법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고요. 한국에서 지금 그게 잔존하다 보니까 검찰과 법원의 사법의 정치화 또 표적수사 기소에 악용이 되고 있다. 왜? 행위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같은 경우는 명확하잖아요. 네. 판단이 가능하지만 행위라는 게서는 사실과 해석, 주관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해악이 커요. 왜? 표현의 자유를 저희가 지금 공직선거법의 방향이 지금 돈은 묻고 입은 푼다는 기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이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규제는 예의한다. 그런 건데 그 시대적인 방향하고 정반대라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그 전에도 학계에서도 또 헌재판된 그 내용에서도 이런 논란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법은 삭제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뭐 정치권이나 국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빠르게 안 됐고요. 그런데 왜 지금이냐? 너무나 큰 대선에 다가와서 또 중요한 민주주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개헌부터 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지기현 판사가 심우정 총장이 조희의 대법원장이 아주 돌출적인 정치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적인 여론이 요건 안 되겠다. 허위사실 유포죄 지금이라도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공론화가 됐다고 좀 봅니다. 저는 입법적 실패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행위 개념을 전부 삭제했을 때 벌어지는 부분은 결국 후보자의 거짓말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이 종전의 행위 개념에 대해서 법원이 설치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규정하던 것을 완전히 풀게 됐을 때 과연 유권자의 그 선택이 즉 선거의 공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는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고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입법적으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논란이 없었거나 국민들한테 수용 가능한 측면이라면 이 법안 폐지 논란이 없었겠죠. 근데 십수년 동안 계속 그런 게 논란이 됐고 정치적으로 악용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국면에서 그게 사회적 정치적으로 나라 국난 수준으로 피해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기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돈은 묻고 입은 푼다라는 이 선거법 특히
이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허위사실 유포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전향적으로 해야 되고 요번에 이렇게 넣은 거는 만시지탄이라고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 빨리 해서 이런 혼선 특히 사법의 정치야 검찰의 검찰공화국으로 오면 그것의 가장 이유가 허위사실